안녕하세요. 은빛 건강톡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디오를 켜놓은 것처럼 설거지를 하시며 듣고 계셔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히 귀 기울이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솔직하게 마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말입니다. 당신도 삶은 계란을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로 별다른 생각 없이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허기질 때 또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늘 함께 올라오는 음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두유 한 컵, 감 하나, 혹은 익숙한 그 반찬. 많은 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드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고 노년기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자주 먹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시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혈관은 점점 막히고 신장은 이유 없이 지쳐가며 어느 날부터 몸이 무겁고 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주변에서는 다들 먹어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믿었던 계란이 함께 먹는 음식 하나 때문에 노년기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겁주기 위해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삶은 계란과 절대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있는 상극 음식 3가지. 그리고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막히지 않고 신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계란을 드실 때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히 몸에 좋은 걸 먹고도 속이 더부룩해지는 이유,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이유를 스스로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일 아침 식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노년기 건강은 거창한 비법보다 이런 작은 선택 하나에서 갈립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이미 함께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노년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함께 먹고 있는 삶은 계란과 상극인 음식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은빛 건강톡은 병원에서 짧게는 다 말해주지 못했던 이야기, 나이가 들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몸의 변화를 천천히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오늘은 계란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계란을 꽤 성실하게 챙겨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삶아서 하나, 밥에 얹어 하나, 혹은 반찬으로 매일같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단백질에 좋다, 근육에 좋다, 노년기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 계란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 왜 몸은 예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까? 왜 피로는 그대로고 다리는 여전히 무겁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느낌은 없을까? 이 질문은 아주 많은 시니어 분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품고 계신 의문입니다. 겉으로는 잘 챙겨 먹는 것 같은데 몸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 느낌. 그렇다고 계란을 끊자니 불안하고 계속 먹자니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 애매한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오늘은 그 말을 잠시 내려놓고 싶습니다. 계란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계란은 분명 노년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입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와 먹는 방식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위장도 간도 신장도 제 역할을 빠르게 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계란 하나라도 몸은 예전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화 속도도 달라지고 흡수 과정도 달라지고 처리해야 할 부담도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란을 먹고 나서
오히려 더 더부룩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배탈이 나는 건 아닌데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유 없이 얼굴이나 발이 잘 붓는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대부분 계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디션 문제, 나이 문제라고 넘기죠. 하지만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이 방식은 나에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요. 계란을 잘 챙겨 먹고 있는데도 몸이 그대로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좋은 음식이면 무조건 좋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노년기의 몸은 더 섬세해졌고 더 많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계란을 당장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계란을 계속 먹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에 가깝습니다. 몸이 왜 반응하지 않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계란을 먹어도 괜찮아지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은 겉으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늘 천천히 반응합니다. 오늘의 식습관이 내일 바로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몇 달, 몇 년에 걸쳐 쌓여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아픈 분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 그래서 더더욱 지금의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좋은 음식이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노년기에는 같은 음식이 왜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란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음식이라는 말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 이건 몸에 좋아요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음식 앞에서 안심합니다. 조금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매일 먹어도 탈이 없을 것 같고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이것 하나로 보충이 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계란도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완전식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고 단백질 이야기만 나오면 늘 빠지지 않는 음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만 방향을 바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음식이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건 그 음식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몸의 상태일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질문의 답은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음식의 성분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칼로리가 높은지 낮은지. 몸이 비교적 튼튼했기 때문에 음식 자체의 특징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은 음식이라도 결과가 제각각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계란을 먹고 힘이 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먹어도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분은 오후까지 더부룩함이 남습니다. 이 차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노년기의 몸은 음식 하나를 처리하는데 훨씬 많은 과정을 거칩니다. 위는 예전만큼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장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간과 신장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식이 조금만 무거워도 조금만 복잡해도 몸은 부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좋은 음식이라는 말이 항상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분명 영양적으로는 훌륭하지만 지금 내 몸의 상태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은 예전에는 잘 맞았지만 지금은 먹고 나면 꼭 피곤해지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계란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문제는 이 단백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크게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양보다 처리 가능성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백질은 결국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부담이 되고 장에 오래 머물면서 피로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고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괜히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계란이 나빠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식은 혼자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 몸 상태, 시간대, 함께 먹는 음식과 묶여서 작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매일 같은 걸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질문의 답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변하고 있는데 음식과 먹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먹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단순하게 먹으라는 요구입니다. 더 자극적으로 먹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더 부담없게 먹으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한 채 좋은 음식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만 붙잡고 있으면 몸은 점점 더 조용히 지쳐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시던 음식이 정말 나쁘지 않아도 지금의 내 몸에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대단해 보이지 않는 음식이라도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지금의 좋은 음식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 바로 아침 식탁에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선택한 아침 식사가 왜 노년기에는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드는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반복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지 그 구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은 하루의 몸 상태를 거의 결정해버리는 시간입니다. 밤새 쉬었다고 생각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굳어있고 관절은 아직 덜 풀려있고 위와 장도 이제 막 깨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들어오는 첫 음식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유독 잘 먹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려면 든든해야 하고 기운을 차리려면 영양이 충분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을 선택합니다. 삶은 계란, 계란 프라이, 달걀말이. 여기에 밥이나 빵,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곁들여집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먹는 음식은 단순해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가장 복잡한 구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계란 자체는 단백질이지만 단백질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이 더해지고 반찬이 있으면 염분과 지방이 함께 들어옵니다. 빵과 함께 먹을 때는 당과 기름이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이 조합이 젊은 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아침 위장은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입니다. 이때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오면 위와 장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합니다. 소화는 느려지고 흡수는 더뎌지고 그 과정에서 몸은 에너지를 얻기보다 피로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오히려 더 졸려요. 아침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점심까지 불편해요. 이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의 구성과 양 그리고 조합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계란을 포함한 아침 식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한 끼에 다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단백질도 챙기고 탄수화물도 챙기고 기운도 보충하고 싶다 보니 몸이 감당하기에는 과한 구성이 됩니다. 계란은 아침에 먹어도 괜찮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아침에 같은 방식으로 괜찮지는 않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는 분들, 아침에 입맛이 잘 돌지 않는 분들, 아침만 먹으면 배가 더 불편해지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아침 식사가 몸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지로 일을 시키는 시간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몸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밤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바로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충분한 준비 없이 계란을 먹게 되면 위장은 더 힘겹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란을 먹고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잦아지거나 묘하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는 모두 지금 이 조합은 나에게 조금 빠르다는 몸의 표현입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식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잘 먹는 아침보다 부담 없는 아침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계란을 포함한 아침 식사에서 우리가 반복해온 실수는 대부분 의도는 좋았지만 몸의 변화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몸은 이미 예전과 달라졌는데 식탁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 식탁에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짠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입맛을 깨운다고 생각했던 그 짠맛이
노년기의 혈관에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조용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 계란이 올라오면 그 옆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맛이 있습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 한 꼬집, 간장 한 방울, 혹은 김치나 젓갈 같은 반찬들입니다. 우리는 이 짠맛 덕분에 입맛이 살아난다고 느끼고 아침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계란은 담백하니 짭짤한 반찬 하나쯤은 있어야 먹기 좋다는 말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몸의 입장이 한 번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입은 깨어나지만 혈관과 장기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오는 짠맛은 생각보다 큰 자극이 됩니다. 노년기의 혈관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탄력은 줄어들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혈관에 염분이 자주 들어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끌어당겨 농도를 맞추려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벽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압력은 서서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전혀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함께 간장을 살짝 찍어 드시고 김치 한두 조각을 곁들였다고 해서 바로 몸이 불편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가 매일 반복되면 혈관은 하루하루 조금씩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젓습니다. 나는 혈압약도 안 먹고 아직 정상이라 괜찮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혈관은 수치가 오르기 훨씬 전부터 이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짠 음식은 하루 전체의 혈관 반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자극을 받은 혈관은 하루 종일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기 쉽습니다. 계란과 염분의 조합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더 만듭니다.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장은 이미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기에 염분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수분과 나트륨을 조절하느라 더 많은 일을 떠안게 됩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이 과정이 노년기에는 피로로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을 먹고 나서 얼굴이 약간 붓거나 손이 뻣뻣해진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묘하게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흔히 전날 잠을 잘못 잤나 보다라고 넘겨집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짠맛이 그 배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란을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런 조합을 더 자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피하고 기름진 고기는 줄였으니 이 정도 짠맛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누적에 훨씬 민감합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자극이 쌓여서 결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양보다 빈도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자극을 주는 것이 몸에 어떤 부담을 남기는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곁들이는 짠맛은 입을 깨울 수는 있어도 혈관을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침이라는 시간대에는 그 영향이 더 오래 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아침 식탁의 풍경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짠맛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선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달콤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쾌하고 건강해 보였던 그 선택이 노년기의 신장에서는 어떤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차분히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짠맛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만큼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달콤함입니다. 과일 한 조각, 꿀 한 숟갈, 달콤한 음료 한 잔. 계란이 담백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맛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선택입니다. 특히 자연의 단맛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과일이나 꿀을 곁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조합은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단백질은 계란으로, 비타민은 과일로, 에너지는 달콤한 것으로 보충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오래도록 유지합니다. 문제는 이 달콤함이 노년기의 몸에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단맛이 들어오면 몸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혈당은 올라갔다가 곧 안정되고 남은 것은 에너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점점 느려집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신장이 해야 할 일도 늘어납니다.
계란과 함께 들어온 단맛은 생각보다 신장을 바쁘게 만듭니다.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당까지 함께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몸은 과부하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그 신호를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바로 불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아침에 과일도 먹는데 왜 이렇게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질까요? 단 건 조금밖에 안 먹는데도 괜히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느낌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장이 바빠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후의 피로감, 나른함, 집중력 저하로 나타납니다. 특히 문제는 액체 형태의 단맛입니다. 주스, 꿀물, 달콤한 차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단맛은 혈당을 짧은 시간에 올리고 그만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노년기의 몸에서는 이 변화가 훨씬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아침에 계란과 함께 먹는 과일이 어떤 종류인지, 양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세세한 차이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일은 몸에 좋다는 한 문장으로 모든 선택을 정리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달콤함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조합입니다. 노년기의 아침, 아직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과 당이 동시에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부담은 바로 드러나지 않고 오후나 저녁의 피로로 천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침을 잘 챙겨 먹는데 하루가 갈수록 더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음식의 질이 아니라 몸의 처리 능력과 맞지 않는 조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종종 몸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놓칩니다. 얼굴에 큰 변화가 없고 검사 수치도 당장 문제 없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늘 천천히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아프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여온 부담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계란을 아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하게 먹기 위한 아주 단순한 기준 말입니다. 복잡한 식단표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란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괜찮다는 걸까? 이것도 조심, 저것도 조심하다 보면 먹을 게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복잡해질수록 부담이 되고 기준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실천하기 어려워집니다. 계란을 부담 없이 먹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바로 계란을 혼자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말은 외롭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란이 처리해야 할 환경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자는 의미입니다. 단백질은 단백질로 들어오고 다른 자극은 잠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먹을 때 이것저것 함께 곁들입니다. 짠 반찬, 달콤한 음식, 기름진 조리법.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더해질수록 몸은 동시에 여러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은 한 번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데에 예전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먹을 때는 덜어내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을 먹는다면 그 시간만큼은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해 보시는 겁니다. 간을 세게 하지 않고 다른 단맛이나 짠맛을 굳이 함께 넣지 않는 것. 이렇게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은 조리법입니다. 기름을 많이 쓰지 않는 방식이 노년기에는 훨씬 편안합니다. 튀기거나 바삭하게 조리한 계란은 입에는 맛있지만 소화 과정에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반면 삶거나 부드럽게 익힌 계란은 위와 장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렇게 먹으면 힘이 안 날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자극을 줄이면 몸은 에너지를 소화에 쓰지 않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몸이 덜 무거운 느낌입니다. 양에 대한 기준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은 한 개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2개,
3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1개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누적이 아니라 처리 가능한 단위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바로 다른 음식을 더하지 않고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잠시 느껴보는 겁니다. 배가 편안한지, 속이 답답하지는 않은지, 트림이나 불편함은 없는지. 이런 짧은 관찰만으로도 내 몸의 기준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계란을 부담 없이 먹는 기준은 남이 정해주는 숫자나 규칙이 아닙니다. 내 몸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복잡한 조합보다 단순한 선택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란을 드시면서 특별한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의 방식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이라도 무거워졌다고 느끼고 있다면 기준을 낮추고 단순하게 만들어 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계란을 많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에서 왜 양보다 흡수가 더 중요해지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한다고. 근육이 빠지니 보충해야 하고 기운이 없으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계란을 2개, 3개씩 챙겨 드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먹는 양이 곧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몸에서는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들어오는 양보다 몸이 실제로 쓰는 양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먹는 순간은 많아졌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단백질은 에너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화 과정에서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계란 1개를 먹었는데 어떤 날은 속이 편안하고 하루가 비교적 가볍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같은 계란인데도 배가 더부룩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란의 양은 같았지만 몸의 상태와 흡수 능력은 달랐던 겁니다.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흡수입니다. 위가 얼마나 편안하게 소화하는지, 장이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 결과가 실제 에너지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면 단백질은 힘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막히면 단백질은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분들이 생깁니다. 나는 고기도 잘 먹고 계란도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흡수에 있습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양은 숫자만 늘릴 뿐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흡수가 잘 되는지 아닌지는 아주 사소한 신호로 드러납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트림이 잦아지지는 않는지, 화장실에서의 변화는 없는지, 또 오후가 되어서 몸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는지, 이런 변화들은 모두 단백질이 몸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효율을 원합니다. 한 번에 많이 처리하는 것보다 조금씩 정확하게 처리하는 쪽을 더 잘 해냅니다. 그래서 계란 1개를 편안하게 흡수하는 날이 2개를 억지로 먹은 날보다 훨씬 좋은 하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백질을 줄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기준을 바꾸자는 겁니다. 많이 먹는 기준에서 잘 받아들이는 기준으로 말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몸이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 양은 지금의 내 몸에 맞는 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부담이 느껴진다면 그날은 몸이 쉬고 싶어하는 날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존중할수록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답을 듣지 않고 지나쳐왔을 뿐입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을 늘리는 것은 몸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몸이 이렇게 힘들어질 때 먼저 보내는 아주 작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병이 되기 전, 검사 수치가 바뀌기 전, 몸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 소소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몸은 늘 먼저 말을 겁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큰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한참 전부터 신호를 보내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의 몸은 특히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프기보다 아주 일상적인 변화로 먼저 알려줍니다. 계란을 포함한 음식이 몸에 부담이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배가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은 꼭 통증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변화로 시작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변화들입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입이 유난히 마르다거나 괜히 물이 자주 당기는 날이 있습니다. 또는 배는 고프지 않은데 속이 꽉 찬 느낌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소화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몸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계란을 먹은 날 유독 트림이 잦아진다고 말합니다. 냄새가 심하지 않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위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없던 변화라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변화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배변 횟수는 그대로인데 느낌이 달라졌다면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잔변감이 남거나 평소보다 힘이 더 들어간다면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꼭 불편함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란을 먹은 날 오후에 괜히 졸음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또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무겁고 기운이 빨리 빠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피로는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음식 처리에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너무 쉽게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나이엔 그렇지.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말하며 몸의 말을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신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입니다. 노년기의 몸은 특히 정직합니다. 무리하면 무리한 만큼, 부담을 주면 준 만큼 반드시 반응을 남깁니다. 다만 그 반응이 느리고 조용하고 생활 속에 섞여 있어서 알아채기 어려울 뿐입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점검할 때는 거창한 기준보다 이런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이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한가? 하루가 지나갈수록 몸이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점점 무거워지는가? 계란을 먹고 난 뒤의 몸 상태는 다음 식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힌트이기도 합니다. 속이 편안하다면 지금의 방식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충분히 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금세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계란의 양을 줄이거나 조합을 단순하게 하거나 시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쌓여온 계란에 대한 걱정과 오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반복되어 온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계란에 대한 이야기는 유난히 많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하나는 꼭 먹어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날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는 노른자가 문제라고 하고 누구는 흰자가 더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계란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야 할 것 같긴 한데 괜히 불안해요. 안 먹자니 단백질이 걱정되고 먹자니 몸에 무리일까봐 망설여져요. 이 불안의 상당 부분은 정답을 찾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루에 몇 개가 맞는지, 언제 먹는 게 맞는지, 노른자는 먹어도 되는지. 하지만 노년기의 식사에서 이런 정답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몸은 숫자보다 반응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계란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생각입니다. 젊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에게 맞는 기준이 지금의 내 몸에도 그대로 맞을 거라고 기대하는 순간부터 불편함은 시작됩니다. 노년기의 몸은 이미 다른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소화 속도도 대사 방식도 회복 능력도 달라졌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계란을 먹고 생기는 모든 변화가 나쁜 변화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몸이 잠시 더부룩해지거나 평소보다 피곤함을 느끼면 곧바로 이 음식은 나랑 안 맞아라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꼭 배제의 신호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양이나 조합, 시간대가 맞지 않았다는 조정의 신호일 가능성도 큽니다. 계란을 먹고 불편함이 있었다고 해서 계란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이 방식이 내 몸에는 조금 빠르거나 무거웠구나라고 해석하는 편이 훨씬 건강한 접근입니다.
콜레스테롤에 대한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계란은 위험한 음식처럼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은 훨씬 조심스럽고 유연합니다. 중요한 건 계란 한두 개 자체가 아니라 전체 식습관과 몸의 반응입니다. 계란을 먹고 나서 몸이 편안하고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과도한 불안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식사는 늘 조절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금지와 허용으로 나누는 순간 식사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반대로 몸의 반응을 기준으로 조금씩 조정하면 음식은 다시 편안한 일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둘러싼 걱정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걸 먹어도 될까가 아니라 이걸 먹고 난 내 몸은 어떤가? 이 질문은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남의 경험보다, 기사 속 문장보다 내 몸의 반응이 훨씬 정직합니다. 계란에 대해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계셨다면 오늘 이쯤에서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관찰로 바꾸는 것이 노년기의 몸에는 더 잘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계란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내려놓고 노년기에 더 잘 어울리는 식사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는 식사가 아니라 균형을 찾아가는 식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천천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이 좋으냐 나쁘냐를 가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몸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음식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언제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고,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식사는 그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시기의 몸은 규칙보다 균형을 원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기준보다 내 몸이 편안해지는 쪽을 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 음식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음식이 아니라 몸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자극적으로 먹는 것보다 단순하게 먹는 것이 몸을 덜 지치게 한다는 점입니다. 계란을 먹고 난 뒤 몸이 가볍다면 지금의 방식은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식사는 다시 내 편이 됩니다. 은빛 건강톡은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무조건 끊으라는 말 대신, 무조건 먹으라는 말 대신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스스로 기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주세요. 이 작은 선택이 병원에서는 미처 다하지 못한 노년의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이건 왜 그런 걸까? 이 음식은 어떨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궁금증이 떠오르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은빛 건강톡은 여러분의 몸 이야기를 대신 말해주는 채널이 아니라 함께 귀 기울이며 풀어가는 공간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